도산대로에 나왔습니다. 도산대로는 영동대교 남단에서 강남대교까지 이어지는 길이 3.2km, 폭 50m의 왕복 10차선 도로입니다. 1972년 서울시에서 도로명을 제정할 때 독립운동가인 도산 안창호 선생의 호를 따서 도산로로 하였다가 1984년 도산대로로 개칭되었습니다. 이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1970년 토지구역 정리사업으로 영동대교와 한남대교가 생기면서 강남구의 중심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주요 지역은 청담동, 압구정동, 논현동, 신사동입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청담동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진흙이 있는 언덕길로 압구정동과는 다르게 한적한 지역이었으나 당시 외국 유학을 하고 돌아온 트렌드 리더들에 의해 문화와 예술이 들어오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업종들이 들어오면서 청담동의 문화가 탄생을 시작하고 엠넷이 들어오면서 더욱 발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엠넷은 CJ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악 전문 채널로 1995년도에 설립되어 현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2000년을 전후해서 엠넷을 기반으로 K-팝 문화의 기류가 형성이 되고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곳을 오가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담동 일대는 기존의 명품 패션 문화의 거리에서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핫플레이스의 장소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리고 SM, JYP, 큐브 등 연예 기획사들이 들어오고 또 주변으로 연예인들이 거주를 형성하고 일부 연예인들은 건물을 매입하면서 연예 뉴스에 나오기도 했던 곳입니다. 엠넷은 2009년도에 상암동으로 이전을 했고요. 또 JYP, 큐브는 성내동, 성수동으로 이전했고 SM은 성수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이 청담동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 도산대로는 서울의 간선대로와 직결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통행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남북을 연결하는 영동대로와 강남도로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출퇴근할 제한 시간에는 통행량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따라서 저녁 늦은 시간에는 굉음을 울리면서 다니는 슈퍼카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도산대로는 강남구에 있고 한강 다리 건너 이촌동과 한남동과도 가깝잖아요. 부촌 지역이다 보니까 수입차 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입차는 1987년도에 개방이 되는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처음 신사동에 들어오고 비슷한 시기에 샤브와 푸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현재의 위치에 벤츠가 이전을 하면서 안세백원 사거리 근처에 아우디하고 폭스바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많은 수입차들이 있는 곳이 되었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한 곳에 와서 다 볼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되었죠. 근데 1990년대 초중반에 이 도산대로 일대는 빈 땅도 많았고 역세권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 땅값이 평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현재는 20배가 넘게 올랐죠. 들어보실까요? 그리고 이 도산대로는 영동대로와 강남대로하고 비교했을 때는 높은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재건축들이 많이 됐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삼성생명 건물하고 옆에 벤츠 본사 건물도 있고 그렇게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맞은편에 보면 타멘탄스 4층 건물 있죠. 저 건물이 작년에 영화배우 이정재 씨하고 정우성 씨가 공동 지분으로 매입한 건물입니다. 평당 2억 원에 약 330억에 매입을 한 건물이에요. 대출을 빼고 50억씩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학동 사거리 방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도산대로가 있는 청담동 일대는 상권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없고 유동인구도 별로 없으면서 지형적으로 언덕이 되어 있어서 상권의 확장성에도 좀 한계가 있는 곳이고 또 안쪽에는 외식업종은 임대를 주지 않겠다는 건물주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담동이라는 네임 밸류로 인해서 언덕 곳곳에 하이엔드 업종은 있어요. 하지만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건물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없고 상권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는데 건물 가격은 높고 수익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 안쪽에는 평당 1억 2천에서 1억 5천 사이로 되어 있고요. 이 대로변은 2억에서 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있는 투자자들을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이 왔을 때는 접근이 쉽지 않고, 그런 분들이 오면은 이 안쪽에 그 이면에서도 그 벗어난 곳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은 언덕으로 되어 있으면서 주택가로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청담동에 네임 밸류가 있다 하더라도 지형적으로 한계가 있는 곳이 개발을 한다고 해서 뭐 실수요자가 아니고서는 나중에 어떨까라는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학동 사거리는 위례 신사선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학동 사거리에서 을지병원 신사역 쪽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안으로 가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92년도에 이 압구정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때가 이 압구정동 로데오 상권이 최전성기였던 시절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이 청담동 언덕에 고센이 생겼어요. 그 고센이 생기면서 제가 청담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압구정동하고 청담동하고 문화가 약간 차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이 청담동은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가 그 문화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안쪽에 가면은 그 원스 이너 블루문이라고 재즈 클럽이 있었는데 98년도에 생겼어요. 당시에는 강북의 이태원의 올드 재즈가 가장 재즈 클럽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강북을 대표하는 클럽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그게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문을 닫은 측면도 있고, 또 코로나로 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문을 닫았더라고요. 이 앞에 불이 꺼져 있는 곳입니다. 파란색 그 불빛이 나는 곳이었었는데 좀 어둡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90년대에 청담동에 남아있던 그 가게들은 고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세월이 막 지나가는 것 같은 아쉬움이 너무 커요. 이 반대편이 이제 압구정동 그 로데오 상권인데, 저기는 다음에 가겠습니다. 예.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눈이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상황인데요. 많이 내리고 있어요. 여기 지금 학동 사거리인데 저 신사역 방면인데 차들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쪽 다 언덕이잖아요. 지금 막 미끄러지고 있어요. 근데 이 형 왔는데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눈발이 좀 강하긴 한데 화면만 잡으면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잡을 수가 없는데, 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그 혼재되어 있는 노선 상업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은 건물이 있는 곳인데, 과거에는 용적률이 주거와 그 상업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건물의 층수가 극과 극이었는데, 2015년에 바뀐 그 건축법으로 가중 평균 용적률을 적용받으면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권도 상업지역은 해당되지 않는 또 이점이 있어요. 또한 도산대로는 도로가 넓다 보니까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광고판들이 있어서 광고판 임대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면으로 된 광고판이 있었는데 요즘은 LED 광고판으로 바뀌면서 영상으로 나오는 광고들이 많습니다. 광고판을 설치하려면 지역별 조례를 확인한 후 토지, 건물 용도,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받게 되는데, 서울에서는 4층에서 15층 건물까지 가능하고 허가 후에는 3년간 유예합니다. 대부분 설치는 설치 업체를 통해서 많이들 합니다. 저 앞에 눈이 많이 와서 광고판이 안 보이는데 광고판들이 이 도산대로는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90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가 그랬는데, 이 도산대로에 영동 시네마가 하는 극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영화를 봤냐면 사랑과 영혼을 봤어요. 그때 친구 누나의 남자친구가 영화를 보여준다고 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 영화 끝나고 나왔을 때 상황이 이랬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일단 저쪽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도산공원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 일대는 고즈넉하고 조용한 분위기에 명품 브랜드들의 플래그십 스토어 매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람이 좀 덜 불어서 다행이네요. 앞에 그 에르메스 매장이 보이는데요. 에르메스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로, 에르메스라는 이름은 창업자 티에리 에르메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원래는 그 마구를 만든던 회사였는데, 그래서 브랜드 로고가 마차를 보는 사람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교통수단이 자동차로 바뀌자 여행에 관련된 과중 상품을 만들면서 크게 성장하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신라호텔과 갤러리아 백화점이 처음 진출했고, 2002년 현재의 땅을 매입하여 2006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단독 플래그십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마치 그 눈 오는 걸 연출한 것 같은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근은 사실 그 2010년경에 배용준 씨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곳이 있어가지고 걷기가 좋았고, 또 매력 있는 카페들과 식당들이 있으면서 공원이 앞에 있다 보니까 여유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어요. 분위기가 있으면서 나름대로 핫플레이스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매력적인 외식 업종들은 빠지고 고급 의류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현재는 객단가 높은 고급 식당들이 곳곳에 있고요. 이곳의 임대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350에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건물 시세는 이 메인은 평당 2억 정도 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년 재작년에 평당 1억 원에 팔린 건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면. 근데 이 일대는 일정 그 일반 주거 지역이라서 용적률이 낮아요. 여기 보시면은 건물들이 낮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여기 앞에 도산공원인데, 도산공원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그 도산공원 상권으로 압구정동하고 연결되는 곳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 장사가 잘 되는 몇몇 식당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좀 오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압구정동편은 나중에 한꺼번에 묶어서 가보기로 하고요. 따라서 그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들은 함부로 들어오면 위험한 곳이에요. 앞에 도산공원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국정신을 귀감으로 삼고자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하에 1973년 현재의 위치인 신사동 1만 평의 공원을 조성하여 마무리 공동묘지에서 도산의 유해를 이장하였습니다. 이 공원 쪽에서 내려가서 저기 보이는 그 피자집 있죠. 그 일대가 최근에 사람들이 많으면서 좀 핫하다고 알려지긴 했는데, 상권이 아직까지 활성화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잘 보셔야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일대가 좀 아쉬운 거는 한 10년, 11년 전경에 요 앞이 이제 배용진 씨가 운영하는 식당이었고, 또 맞은편에 유명한 카페가 있었어요. 그때 커피 한 잔에 10,000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했던 곳인데, 그 강남 한복판에 도산 공원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 산책도 할 수 있고 분위기가 있으면서 그 나름대로 트렌드한 업종들, 외식 업종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료가 상승이 되고 이렇게 그 판매 매장 형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뭐 상권 측면에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산공원이나 그 청담동 이 일대는 자산가들이 많은 또 사시는 곳이고, 자산가들이 투자를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요는 끊임없이 있는 곳이긴 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안쪽에 들어가는 곳만 일반 투자자들이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기에 그런 곳은 좀 한계가 있는 곳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오늘은 그 도산대로 상권을 봤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